하지의 통증을 유발하는 혈관 질환. 심장에서 출발한 혈액은 대동맥과 동맥을 통해 신체 각 부위로 흘러간 다음 모세혈관을 거치면서 조직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교환한 다음 정맥을 거쳐 심장으로 돌아옵니다. 하지의 통증은 일반적으로 근골격계나 신경계 이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전체의 15에서 20% 정도는 혈관 질환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에 혈관 질환이 있을 때 가장 흔히 나타나는 증상은 통증인데 특히 치료를 하여도 호전되지 않거나 50세 이상의 성인에서 동맥경화증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 흡연력 등이 있다면 한 번쯤 혈관 질환을 의심해야 합니다. 하지의 통증을 일으키는 혈관 질환은 크게 동맥의 이상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과 정맥의 이상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져서 발생하는 질환과 혈관이 늘어나서 발생하는 질환으로도 구분될 수 있는데 주로 다음과 같은 질환들이 원인이 됩니다. 동맥 질환, 간헐적 파행증, 개념과 증상. 파행이란 통증으로 인해 걸음을 더 이상 걷기 어렵거나 절뚝거리면서 걷는 것을 말하며 간헐이란 증상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반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간헐적 파행증은 하지의 말초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발생하는 말초동맥 질환의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비록 하지의 동맥혈관이 좁아져 있기는 하지만 휴식 상태의 근육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 걷기 시작할 때에는 특별한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좁아진 동맥혈관을 통해 공급되는 혈액의 양이 하지의 근육이 필요로 하는 혈액의 공급량에 비해 부족해지는 허혈 상태에 도달하면 하지의 통증이 발생하면서 더 이상 걷기 어렵거나 절뚝거리면서 걷게 되는 파행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통증으로 인해 더 이상 걷지 못하고 휴식을 취하면 하지의 근육이 필요로 하는 혈액의 양이 감소하면서 허혈 상태가 호전되기 때문에 대개 10분 이내에 통증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또다시 걷기 시작하면 동일한 기전에 의해 통증이 나타났다가 걸음을 멈추면 통증이 사라지는 증상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를 간헐적 파행증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간헐적 파행증은 좁아진 혈관에 의한 일시적인 허혈 현상으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혈관 질환이 진행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상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자세 변화로 인해 증상이 달라질 수 있는 신경계 통증과 달리 자세와는 관련 없이 어느 정도 일정한 거리를 걸었을 때 반복해서 증상이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진단. 간헐적 파행증이 의심되면 신체 검진을 통해 다리의 맥박을 확인하고 혈류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통해 하지의 동맥이 얼마나 좁아져 있고 그로 인해 하지의 혈류가 얼마나 감소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치료. 간헐적 파행증의 원인이 되는 동맥경화증은 고혈압, 당뇨, 흡연 등에 의해 악화되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인자를 관리하면서 규칙적인 운동과 약물 치료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CT 등을 시행하여 병변의 위치와 범위를 좀 더 정확히 확인한 다음 좁아진 부위를 우회하는 수술을 시행하거나 좁아진 부위를 넓혀주는 혈관 내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진행 경과. 간헐적 파행증 환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파행증이 점차 심해지거나 다음에 설명드릴 위급사지 허혈증이 생기기도 하고 동맥경화증을 유발하는 위험인자로 인해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 등이 동반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지속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급사지 허혈증. 개념과 증상. 위급사지 허혈증은 간헐적 파행증 환자의 혈관이 더욱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걸을 때뿐 아니라 휴식 시에도 극심한 통증이 지속되는 상태입니다.
증상은 허혈 상태가 가장 심해지는 발 부위에 주로 나타나는데 환자는 밤에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심한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고 허혈로 인해 조직이 괴사되면서 궤양 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진단. 신체 검진과 혈류 검사, 초음파 검사 등의 기본적인 검사 외에도 정확한 병변의 위치와 범위를 파악하여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해 CT 촬영이 필요합니다. 치료. 환자의 상태가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혈류를 다시 개통시키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수술을 통해 좁아진 혈관을 우회시키는 혈관 우회술이나 혈관 내부로 가는 도관을 삽입한 다음 풍선을 이용하여 좁아진 혈관을 넓히고 혈관이 다시 좁아지지 않도록 스텐트를 삽입하는 혈관 내 치료 등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에는 치료 기술이 발전하면서 혈관 우회술에 비해 수술 기간이 짧고 회복이 빠른 혈관 내 치료를 통해 많은 병변이 치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급성 하지 허혈증. 개념과 증상. 급성 하지 허혈증은 심장이나 대동맥에서 형성된 혈전의 일부가 떨어져 나와 혈관을 따라 이동하면서 하지의 혈관을 막는 색전증에 의해 발생합니다. 이러한 색전증은 급속한 하지의 허혈 상태를 유발하기 때문에 갑자기 극심한 통증과 함께 다리가 차갑고 창백해지며 하지의 맥박이 만져지지 않고 감각이 저하되며 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진단. 급성 하지 허혈증은 심각한 허혈 증상이 갑자기 발생하는 특징적인 병력에 의해 1차적으로 의심될 수 있으며 신체 검진과 혈류 검사, 초음파 검사 등의 기본적인 검사와 함께 정확한 병변의 위치와 범위를 파악하여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해 CT 촬영을 하게 됩니다. 치료. 급성 하지 허혈증은 신속한 혈류 개선이 필요하므로 수술이나 혈관 내 치료를 통해 혈전을 제거하고 막힌 혈관을 다시 개통시켜 주어야 합니다. 한편 환자에 따라서는 허혈 상태의 조직에 혈액이 다시 흐르면서 부종이 발생하고 근육을 구획별로 감싸고 있는 단단하고 질긴 근막 조직에 의해 내부 압력이 올라가면서 혈류가 다시 차단되어 조직이 손상되는 구획 증후군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수술로 근막을 절개해 주어 구획 내 압력을 낮추어 혈류가 다시 흐르게 하는 근막 절제술을 추가로 시행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허혈 시간이 길어지면서 근육이나 신경 등이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되면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급성하지 허혈증은 심각한 합병증의 위험이 높고 그로 인한 사망 위험도 존재하기 때문에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자, 보호자와 의료진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맥 질환. 심부정맥 혈전증 및 혈전 후 증후군. 개념과 증상. 하지의 정맥은 동맥과 나란히 주행하면서 신체 깊숙이 위치하는 심부정맥과 피부 밑에 위치하는 표제정맥으로 구분되는데 소복제정맥과 대복제정맥은 각각 무릎 뒤쪽과 사타구니 부위에서 심부정맥으로 연결되고 복제정맥과 심부정맥 사이에는 여러 개의 관통정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심부정맥 혈전증이란 어떤 원인에 의해 하지의 심부정맥에 혈류가 정체되고 그로 인해 혈액이 응고되면서 혈전이 형성, 심부정맥의 혈액순환이 갑자기 차단된 상태를 말합니다. 심부정맥 혈전증이 발생하면 갑자기 다리가 붓고 터질 듯한 통증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현상은 수술이나 외상 등으로 인해 장기간 움직이지 않는 환자에서 많이 발생하고 주로 한쪽 다리에 증상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진단. 혈액 검사와 함께 초음파 검사를 통해 심부정맥의 혈류 상태와 혈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치료. 하지의 혈류가 정체되지 않도록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고 다리를 올리는 치료와 함께 더 이상 혈전이 커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항응고요법을 시행합니다.
이러한 치료를 통해 혈전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용해되어 사라지는데, 혈전이 비교적 최근에 형성되었고 큰 혈관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정맥 내부로 도관을 삽입한 후 약물을 투여하여 혈전을 직접 녹여서 제거하는 혈전 용해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진행 경과. 혈전이 용해되고 정맥 혈류가 다시 개통되더라도 정맥혈이 역류하는 것을 막아주는 판막이 손상되거나 정맥이 협착되는 등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장기적으로 다리의 부종이나 통증, 궤양 등이 발생하는 혈전 후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 정맥류. 개념과 증상. 하지 정맥류란 하지의 피하 정맥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확장되고 늘어나면서 구불구불하게 튀어나온 상태를 말합니다. 높은 압력으로 피가 흐르는 동맥과 달리 정맥은 혈관벽이 얇고, 낮은 압력으로 흐르는 정맥혈이 거꾸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판막이 잘 발달되어 있는데, 선천적으로 정맥벽이 약하거나 정맥 판막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판막을 통과한 혈액이 거꾸로 역류하면서 정맥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 정맥류가 발생하면 다리의 핏줄이 튀어나와 흉하게 보일 뿐 아니라 혈액이 정체되면서 다리가 무겁고 쉽게 피로하거나 쥐가 잘 나는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진단. 진찰을 통해 하지에 구불구불하게 튀어나온 정맥을 확인하고 초음파 검사를 통해 정맥의 역류 현상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치료. 수술을 통해 역류가 발생하는 정맥을 결찰하고 제거하는 정맥 발거술을 시행한 다음, 무릎 아래 부위에서 늘어나 있는 정맥혈관에 대해서는 작은 절개창을 통해 돌출된 정맥혈관을 절제하는 보행성 정맥 적출술을 시행하거나, 혈관 내부로 경화제를 주입하여 혈관을 폐쇄시키는 혈관 경화요법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정맥을 수술로 결찰하고 제거하는 대신 레이저나 고주파 기기를 이용하여 역류가 있는 정맥을 폐쇄시키는 정맥 내 레이저 치료술이나 정맥 내 고주파 치료술이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치료 방법은 기존의 수술 방법에 비해 흉터와 합병증이 적을 뿐만 아니라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지의 통증을 유발하는 혈관 질환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